비가 오지 않는 사흘째 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말 그대로 물 부족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저녁처럼 호스를 들고 서 있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호스를 잡고 있느라 어깨는 이미 아파옵니다. 그 사이 수도 계량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월말 고지서 요금은 또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많은 물을 주는데도 일부 식물들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토마토는 시들하게 늘어져 있고 오이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상추는 너무 일찍 꽃대가 올라와 버리죠. 당신은 정말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20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지루한 일상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완전히 조절되고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하며 식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사실상 20년 동안 작동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며칠마다 심지어 매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믿음직하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그저 이 지식을 잊었을 뿐입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대 농업이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이테크, 전자장치,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답은 땅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정확히 알고 세대를 거쳐 전수해왔던 전력망도 정원용 호스도 관수 시스템도 없던 시절에도 작동했던 바로 그 답입니다. 이 말이 지금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은 이 이친 원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정원뿐만 아니라 자급자족과 독립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여러분이 시간을 위해 일하는 대신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 실용적이고 입증된 독립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모든 내용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 부족이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 시나리오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든 여름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 여름, 유럽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2018년 여름에는 수확물 전체가 말라 죽었습니다. 2022년 독일은 건조함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물주기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는 해마다 낮아지고 우물은 마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너무 줄어들어 배 운항을 중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식료품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을 생각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2주 동안 집을 비우거나 전기가 끊겨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줄이면서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하는 정원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기 펌프도 관수 시스템도 몇 시간씩 물을 주는 마라톤을 할 시간도 없었기에 그들은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원을 돌아다닐 여유가 없었죠. 그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작동하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자연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2011년 한 농업기술자가 인도의 라자스탄을 여행했습니다. 그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수 시스템은 소농들에게 너무 비쌌습니다. 태양광 펌프는 살 엄두도 못 냈고 수확은 실패했으며 가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던 중 외딴 마을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의 정원은 주변이 모두 말라붙은 와중에도 무성하고 푸르렀습니다. 펌프도 호스도 근처에 눈에 보이는 수원도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식물들 사이에 묻힌 점토 그릇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시스템이었죠. 그 할아버지 역시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의 사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시스템의 이름은 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오야입니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단순히 단지나 항아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의 마법처럼 보일 정도로 우아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야는 땅속에 묻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그릇입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공성 점토가 물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곳, 즉 주변 식물의 뿌리로 직접 내보냅니다. 지표면에서의 증발은 없습니다. 호스로 물을 주는 더운 여름날에는 물이 뿌리에 닿기도 전에 최대 60%가 증발해버립니다. 60%라니요? 물량동이를 계속 나르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으로 인한 수분 손실도 없고 물이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는 침수된 화단도 없으며 물줄기가 닿지 않아 말라버린 구석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끌어당기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됩니다. 흙이 젖어 있으면 물을 덜 끌어당기고 건조해지면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식물은 항상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습니다. 뿌리 부패를 일으키는 과도한 양도 아니고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하는 너무 적은 양도 아닙니다. 딱 적당한 양이죠. 고고학자들은 이 시스템이 이미 4,000년 전 중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몬순이 자주 실패하던 건조한 지역에서 농부들은 점토 그릇을 밭에 묻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남쪽의 사막 주변 지역에서는 베르베르 부족들이 이를 이용해 모래세계 속의 작은 녹색 섬인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가리키는 점토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남미의 건조한 지역, 현재의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에 살던 푸에블로 부족들은 1년에 비가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곳에서 이것으로 옥수수, 콩, 호박을 재배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잊었을까요? 산업농업이 대량 생산, 속도, 그리고 통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대형 기계, 화학비료, 살충제, 단일 재배, 모든 것이 표준화되고 기계화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10헥타르를 관리하던 농부가 갑자기 100헥타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은 더 이상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마음대로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깊은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퍼올렸으며 거대한 관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옛 방식은
낙후되고 원시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트랙터와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누가 점토 항아리로 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할 때만 작동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부품을 구할 수 있고 돈이 있을 때만 말이죠. 기업들은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점적 호스, 타이머, 복잡한 관수 시스템을 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오래되고 입증된 방식은 충분히 섹시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죠. 오야는 한 번 사면 20년 동안 작동합니다. 기업에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바로 이 단순함이 강점입니다. 복잡하고 취약한 세상에서 단순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월함입니다.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재료의 다공성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런 그릇을 보면 스펀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구멍들은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미세한 통로를 남기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릇 안의 물은 이 구멍들을 통해 밖으로 천천히 확산됩니다. 흙 속에서 물은 압력 구배, 즉 삼투압을 따릅니다. 흙이 마르면 흡입력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장치나 센서 없이도 스스로 조절됩니다. 자연 자체가 조절기인 셈입니다. 완벽하고 결함 없는 조절기 말이죠. 두 번째 원리는 깊은 관수입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상당량이 증발합니다. 표면은 빨리 마르고 식물은 물이 위쪽에만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얕은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킵니다. 얕은 뿌리는 약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야는 지하 15-20cm 아래에 놓입니다. 물은 뿌리 영역에 직접 닿습니다. 식물은 습기를 느끼고 뿌리를 그쪽으로 뻗습니다. 깊고 튼튼한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것이죠. 오야를 사용한 토마토 식물은 깊이비가 60cm에 달하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존적이고 약한 식물이 아니라 생존의 달인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물 절약입니다.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야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물을 최대 70% 적게 사용합니다. 70%라니요? 이것은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보통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면 오야를 사용하면 300리터면 충분합니다. 한여름 동안 수천 리터를 아끼는 셈이죠. 특히 물이 부족하거나 비쌀 때 이것은 푸른 정원과 바짝 마른 땅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오야를 통해 수확량이 200%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기존의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수명입니다. 잘 구워진 점토 그릇은 땅속에서 2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체 부품도 전기료도 유지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터지는 호스도 없고 고장나는 펌프도 없습니다. 오야 하나에 드는 비용은 한 번에 20-40유로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사용한다면 연간 기껏해야 2유로인 셈입니다. 수백 유로가 들고 끊임없이 수리가 필요한 자동 시스템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마다 한 번씩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큰 오야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식물 걱정으로 패닉에 빠지지 않고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유연성입니다. 오야는 높은 화단, 노지 정원, 온실, 심지어
베란다의 화분에서도 작동합니다. 모든 식물이 혜택을 받습니다. 작은 오야는 지름 50cm 구역에 물을 공급하고 큰 것은 최대 1.5m까지 공급합니다.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물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오야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계자가 되며 제조사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화분이 필요합니다. 중요. 유약은 점토를 방수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화분에 물을 채우고 1시간 동안 기다려보세요. 바깥쪽에 습기고리가 형성되면 점토의 다공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기성품 오야를 사거나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려면 같은 크기의 테라코타 화분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배수구멍을 방수 접착제로 막습니다. 그런 다음 두 화분의 가장자리를 서로 붙여 밀폐된 용기를 만듭니다. 위쪽 구멍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비용은 10유로 미만입니다. 설치 방법. 오야가 거의 완전히 잠기도록 구멍을 팝니다.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만 2-3cm 정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구멍의 절반을 흙으로 채우고 오야를 넣은 다음 주변 흙을 단단히 눌러줍니다. 점토와 흙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은 수분 전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오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처음에는 점토가 먼저 젖어야 하므로 수위가 빨리 떨어집니다. 며칠 후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증발과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나 돌로 입구를 닫으세요. 주변에 토마토, 상추, 호박 등을 심으세요. 식물들이 더 활기차 보일 것입니다. 잎은 더 푸르고 성장은 더 고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없으므로 열매는 더 육즙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 주는 데 쓰던 시간을 시즌당 약 72시간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6번째 원리는 토양 건강입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표면이 밀봉되고 딱딱한 층이 생깁니다. 오야를 사용하면 표면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표면층이 말라 있어 잡초가 덜 발아하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적다는 것은 일이 적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땅속 깊은 곳은 촉촉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지렁이와 미생물이 번성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해충에 덜 취약한 강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해충을 끌어들이지만 건강한 식물은 자체적인 방어 기제를 가집니다. 왜 이 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사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기 고지서도, 교체 부품도, 유지보수 계약도 필요 없으니까요. 단순함은 마케팅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산업계는 우리에게 의존성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이 발생하거나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야는 점토 자체 외에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력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이런 자급자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락함에 눈이 멀어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위기들은 우리에게 이 지식이 다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브란덴부르크의 토마스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계속 고장나고 극심한 여름에 제 역할을 못하던 비싼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유로를 들여 오야를 설치한 후 그는 생애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아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입니다. 오야는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높은 화단에서는 가운데에 오야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과일나무의 경우 깊은 뿌리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온실에서는 습도를 낮추어 곰팡이 질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베란다에서도 휴가 기간 동안 식물을 지켜줍니다. 빗물과 결합하면 모든 물방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원리는 온도 조절입니다. 오야의 물은 지온과 같습니다. 이는 얼음처럼 차갑거나 햇볕에 데워진 수돗물로부터 오는 충격에서 뿌리를 보호합니다. 오야는 단순한 관수 시스템 그 이상입니다. 자연과의 협력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야로 정원을 가꾸면 진정한 자급자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보안, 자유,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지만 답이 꼭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8번째 원리는 중복성입니다. 각 오야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것들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된 보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호스를 들고 정원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야 하나로 작게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원과의 관계가 의무에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정원에 단순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심어봅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진정한 독립의 길을 계속 가세요.